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익수 파트너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던 1강 강의 내용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또 한번 만약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그 흐름을 믿고 주식이라는 건 상승 추세를 한번 타면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 관성의 법칙이죠. 그거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최악의 매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하락으로 돌입한 주식은 하락 목표치까지 계속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치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고 지금 당장 내 단가보다 낮고 내가 평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해서 빨리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금액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러면 2차 전지와 같은 큰 소위 말하는 대참사를 맞게 되시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히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1강과 더불어서 굉장히 또 핵심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주 많은 내용을 짧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 핵심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최익수의 급등주 포착법 2강은 저번에 이제 크게 커리큘럼에다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2강은 분봉과 일봉. VS라고 하면 대결인 vs 대결은 아니고요. 분봉과 일봉을 사실은 조합하는 거다, 조합. 이거는 이제 제가 조합의 의미로 쓴 겁니다. 그렇다고 엔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분봉과 일봉의 조합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의 골든 스팟이 무엇이냐. 저번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면 매수 타이밍이든 매수 시그널이든 어디서 매매를 시작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은 100% 1분 만에 올라갈지 1시간 만에 올라갈지 하루 만에 올라갈지 10일 만에 올라갈지는 100%는 모르나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다. 제가 리딩을 하면서요 1분 만에 1분 30초 만에 1분 30초 5분이 안 걸리는 1분 30초면 뭐 사자마자죠 거의. 그래서 5% 수익을 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그 시그널을 믿은 거죠. 그 시그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시그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신호를 바탕으로 저는 그냥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했을 뿐인데 제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내준 거다. 빠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의 골든 스팟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포인트를 먼저 보시기 전에 지금 차트를 딱 보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할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저번에 1강과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 선이 여기 보면 앞에 고점은 없어요. 앞에 뭐 이렇게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갔던 흔적은 없으나 요 파란 선이 뭐냐면 전날 요 돌파한 최대 수급으로, 최대 수급 맞죠? 어쨌든 최대 전 뭐 신고 거래대금과 거래량에서 전고 돌파를 한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 전고 돌파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돌파 종목에 있어서 저항이 많을수록 좋아요. 저항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이라 파란 선이 저항이라고 하면 저길 이제 한번 터치하고 빠졌다가 다시 재차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저점을 여기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갔는데 또 부딪혔습니다. 매물에 부딪혀가지고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또 직전 저점을
하향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살짝만 눌렸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사실 가장 좋은 신고가 매매에 해당되죠. 신고가 종목에 해당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고가가 이렇게 있을 때 한 번만 터치하고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돌파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신고 돌파에 있어서 나오는 이제 설명이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고점이 파란 선 한 개입니다. 전고점. 근데 이거를 돌파했어요. 신고 거래량으로 돌파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항을 한 번만 터치하고 돌파하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왜 괜찮은 거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돌파한 순간만 봤을 때는 아까 제 얘기가 거의 이제 맞는 얘기고요. 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앞에서부터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종목은 처음에 만약에 여기 전고 돌파 부분을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바로 죽어요. 거의 100%입니다, 이건. 한 번만 여기 살짝만 고점 나오고 그걸 돌파했다. 그거는 약한 돌파에 해당되고 올라올 때 벌써 힘을 다 썼기 때문에 1파에서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개인들이 접근하면 최고점 매수가 돼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최고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르다. 뭐냐면 한번 전고를 돌파해서 전고죠, 여기가. 전고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부분에서 월등히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게 떨어질 수 있는데 버텨서 어찌됐든 버텨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종가상으로 여기 또 신고 돌파가 나왔고요. 고가상으로도 살짝 돌파가 나왔죠. 뭐 종가상, 고가상 다 돌파가 나왔고 그거를 살짝 눌린 이후에 살짝 눌렸죠. 그러니까 기준봉, 돌파봉의 절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반을 지지하면서 음봉이 나왔음에도 기준봉, 돌파봉의 절반, 이것도 돌파니까요. 돌파봉의 절반을 지지를 하다가 그게 뚫린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항 라인을 수평으로만 보시는 거는 안 되고요. 저항 라인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약간 흔들렸는데 저항 라인 보시면 여기 저항, 여기도 저항이죠. 저항. 저항이 몇 개예요? 저항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각도를 틀은 게 수평에서 5번 찍고 돌파하는 거고요. 4번 찍고 5번 찍고. 요거는 그 저항 라인이 각도가 이렇게 틀어졌을 뿐이에요. 틀어져가지고 요 저항을 4번 찍고 그거를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돌파예요. 약한 돌파가 아니고. 수평 기준으로는 약한 돌파인 듯 하나 그 안에 숨은 내용은 강한 돌파다. 저항을 5번인 저항을 뚫었다. 어떻게? 신고 거래량으로. 신고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요거의 또 흐름을 또 달리 표현하면 정배열 우상향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5일선이고요. 여기 11선, 21선, 노란선 21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엠벌럽 때문에 가려졌는데 요게 녹색선인데 61선, 그 다음에 마지막 121선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224일선도 있고 뭐 241선도 있고 400일선도 있고 한데 일단 120선 정도만 보셔도 우상향 정배열 추세라는 거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상향 정배열 추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한번 솟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가권을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 버텨주면
알아서 이평선들은 자동적으로 활처럼 모양을 펼치면서 5일선, 11, 20, 60, 120 정배열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정배열 60, 120 이런 거는 뭐 더 장기 이평선을 해봐야 다 뒤에 있습니다. 뭐 240, 400 왜냐하면 고가를 띄워서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분봉만 보는 게 아니고 분봉과 일봉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일봉. 얘는 뭐예요?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이다. 일봉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신고가, 그다음 신고 거래량, 거래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전 5일 내 최고점 가격을 주목해야 됩니다. 직전 5일 내 최고점 가격은 여기네요. 전날. 만약에 전날보다 더 5일 내에 더 고점이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 가격이 7,610원입니다. 그럼 7,610원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KRX 차트고요. 다음 차트가 대체거래소를 포함한 통합 차트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원래 직전 고점은 7,610원이에요. 대체거래소든 포함이든 아니든. 근데 그 앞에 7,610원 말고 더 위에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8,000원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분봉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8,000원이 점으로 이렇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갭으로. 저거는 가끔 대체거래소 초기에 나왔던 증상인데 땅 떴다가 이제 대음봉을 만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상한가까지 8시에 딱 찍고 보합까지 내려오는 그런 장대음봉이 있는데 그런 게 나오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차트는 그걸 지나서 들어 올렸다는 거죠. 이 종목이 다날인데요. 다날도 최근에 이슈가 강력했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뭐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가요? 그쪽에서도 뭔가 편입 비율을 높이겠다 약간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서 상한가 간 날이 그 이슈가 요거죠. 살짝 눌렸다가 상한가를 간 날이 그 이슈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온 다음에도 대체거래소에서는 이 가격이 의미 없는 8,000원 찍고 내려왔으니까 요 가격보다는 아까 그 KRX하고 그 본장 하고 대체거래소 동일한 7,610원을 주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은요. 이날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네. 이날은 안 하시고 이 대음봉을 참고로 말하면 어떤 거는 대음봉을 절반을 넘어섰을 때 매매하는 겁니다. 그게 대체거래소에서 허수의 장대음봉이든 본장에서의 장대음봉이든 장대음봉의 절반을 넘고 여기도 절반을 얘가 훑은 다음에 뭐 종가상으로는 살짝 절반까지 간 거고요. 고가로는 돌파를 했죠. 전날의 음봉을. 그 다음에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었잖아요. 이렇게 뛰어넘는 요 중간에 분봉에서 거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또 다른 매매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이런 차트는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냐면 일봉상 정배열 추세는 봤고요. 그죠? 일봉상. 그 다음에 5일 내 최고점 가격 주목하자. 그게 7,610원이었죠. 그죠? 7,610원. 자, 그 다음에 1분봉이나 3분봉 상관없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은 1분봉으로 보시고 나는 너무 1분봉은 좀 너무 움직임이 파삭파삭해서 정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3분봉을 보셔도 돼요. 근데 5분봉은 조금 봉이 좀 둔탁해서 3분봉까지만 보시고요. 자, 정배열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7,610원을 기점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서 1차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었다가 다시 꼬였죠? 이 파란 선이 10분선인데 5분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꼬였고 다시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아까 무슨 가격 직전까지? 7,610원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상향 정배열 추세가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서 분봉에서 일봉상 직전 최고점 아까 얼마요? 7,610원. 요 10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돌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은요 예측과 대응이 있어요. 예측과 이거야말로 이제 버서스인데요. 대응이 있는데 보통 예측을 3이라고 하면 대응을 7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요. 그냥 생짜로 예측하는 거는요. 빵이어야 돼요.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사면 올라라, 뚫어라, 돌파해라. 근데 저는 과감히 이걸 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측은 어떤 예측이 가능하냐? 대응을 동반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배열 우상향 추세의 분봉을 맞이하고 이 선이 뚫리잖아요. 뚫렸다가 눌려서 지지받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 여기서 사면 수익이 날 거야라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대응을 동반한 예측이겠죠. 대응. 내가 혹시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면 이 파란 선 밑으로 내려가면 자르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승률이 내가 생각해보다 더디다. 그럼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온다든지. 요게 다 대응이거든요. 근데 이 대응에 앞서서 예측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이런 데 사가지고 저기 돌파할 거야. 파란 선. 이런 예측은 안 된다는 거죠. 돌파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돌파했어요? 이것도 신고거래량으로 돌파했어요. 돌파한 그 봉에서는 신고거래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신고거래량이 나오면서 더 쭉 올렸습니다. 그럼 아까 뭐였냐면 그 직전의 최고점, 5일 안에 최고점 가격이 7,61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7,610원이 엄청난 저항이란 얘기예요. 저기만 오면 여기는 이 정도 왔는데 벌써 꺾였잖아요, 한번. 그만큼 저항이 센 거예요. 그 저항을 어떻게 뚫었다? 연속 양봉, 적산병으로 또 적산병으로 뚫었다. 중첩 적산병이죠. 삼중첩.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나면 그냥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봉상의 직전 5일 내 최고점을 저렇게 돌파하면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인하고 나시면 확인하고 눌렀을 때 사들어가면 되는데 음봉이 또 세게 나올 수가 있고 여기보다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음봉이 다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1차 매수. 다시 한번 양봉 나오면 2차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길이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폭도 짧고 그 대신 손익비가 크게 나오죠. 여기는 더 나오죠, 이렇게. 네, 손절선 대비 여기 첫 봉에서 하면 손절은 요만큼이고 수익은 4배, 여기는 5배 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손익비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예측과 대응에 있어서 그냥 생으로 예측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잘 안 된다. 어쩌다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난 거는 결국에 더 큰 돈이 나갑니다. 나중에. 왜? 저번에 예측을 했더니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혹시 안 될까? 이런 사람이 일말의 희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희망고문이라고 하는데 그 희망고문 하다가 대참사한 사람이 그 4열 종대로 지구 한 20바퀴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예측은 생짜 예측은 안 된다. 어떤 예측이다?
그 왜 싸울 때도요. 내가 이길 것 같을 때 싸우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겠는데 그럼 져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긴 다음에 이겨놓고 그 다음에 거래가 줄잖아요. 아 그럼 매도 세력이 적구나. 그럼 다시 진격 나갈 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배수 단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절반까지를 보면 원래는 배수 단위는 어떻게 보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건데 눌림이 셌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올라간 만큼의 절반에서 요 크기를 그대로 들어올리면은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배수 단위 측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재반등 시점에서 샀을 때 굉장히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직전 최고점을 돌파를 확인을 하고요. 사실은 돌파할 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돌파할 때부터 들어가면 여기를 먼저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수익을 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요 정도. 짧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기까지 갈지 몰라 이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을 돌파하고 돌파 이후에 지지 여부, 서포트죠. 서포트. 지지를 하고 있죠. 지지가 뭐 임박할 때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내려왔다가 양봉으로 양음양이라든지 연속 양봉이라든지 장악형 양봉. 그러니까 장악형이 뭐냐면 음봉이 이렇게 마지막 음봉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양봉이 더 큰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음봉에서 음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봉이 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살살 달다가 이게 양봉으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시가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봉이었다가 아래 꼬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양봉으로 바뀌는 것도 대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1차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일단 성공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지 여부가 확인됐고 내가 매수를 해서 전고점 넘을 때까지 수익을 취하면 보통 한 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1분봉이니까 거의 뭐 한 5, 6분, 6, 7분 만에 5%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7,800원 전후에서 8,300원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시간 대비해서. 근데 이랬던 종목이 원래는 이렇게 많이 누르면요. 여기서도 고점 돌파하면 이렇게 많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누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근데 내려올 때 모습 보면은 여기는 오히려 역부위로 팍 내려오는데 근데 이걸 이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세긴 세는데 매수가 또 더 센 거죠. 다시 V자를 또 냈으니까. 그죠? 근데 이랬던 종목이 내려올 때 이제 이렇게 막 수직으로 막 역부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올려치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양봉 섞으면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 머리를 불뚝 들어요. 이게 고저폭의 절반이죠. 절반을 들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때 이게 다시 한 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은요. 쉽게 보면 너무 크게 다치고요. 또 너무 신중하게 보면은 매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래 떨어져야 될 자리죠.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아래 꼬리가 음봉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옷에 자 음봉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한번 나고요. 다시 한번 또 나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예 앞 고점이죠. 앞 고점을 넘어서 이거를 이제 신고 돌파가 아니라 눌림 돌파라고 하거든요. 눌림 돌파할 때는 거래량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눌림 돌파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또 죽어야 되는데 지지를 돌파봉의 절반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 장악형. 요게 장악형입니다. 요게 요 음봉하고 양봉
있는데 음봉 크기보다 감싸는 양봉의 크기가 더 큰 거. 이렇게 되면 여기 재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간 거에 한 2분의 1 물량 정도만 들어가서 추가 수익을 내자. 어떻게? 아까 배수 단위 뭐 최저점까지 보면 여기 딱 나오죠. 이렇게. 눌림이 세면은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까 계단식일 때는 눌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올라간 만큼 그대로 보는 거고요. 이 눌림이 세면 원래는 엘리어트 파동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물론 3파가 좀 더 길지만 그게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는 이렇게 N자로 목표치를 재시면 고점에 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610원이라는 거를 돌파할 때가 중요해요. 7,610원. 어떻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냐면 아까 우상향 정배열 추세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정배열 추세 만든 건 좋은데 선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양봉 2개 띄우고 여기서 돌파했다. 그러면은 눌림일 때 여기서 예측해서 대놓으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향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상향이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게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우상향이라고 해요. 무조건 N자로. 그냥 여기 이렇게 여기 있다가 단박에 슈팅이 나오는 거는요. 사실 개미꼬시기예요. 개미꼬시기. 그냥 굉장히 강해 보이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 전고 돌파했잖아요. 돌파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는 전고 돌파를 했는데 어떻게 돌파한 거예요? 우상향 추세로 돌파한 게 아니라 그냥 슈팅으로 돌파한 거죠. 1파로. 1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될지 여기서 그냥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을 예측 매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측 매매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된다? 한번 찍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찍고 N자로 돌파해야 돼. N자로. 얘는 여기서도 N자, 여기 포함해서도 N자죠. 얘를 포함해서도 눌림이 셌지만 N자로 가고 여기만 봐도 N자로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돌파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강의를 그 TV에서 무료로 들으시는 거는 굉장한 기회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자화자찬 같기도 하지만 그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자, 그다음에 다음 차트 똑같은 차트인데 뭐냐면 이거는 그냥 통합 차트인데요. 그냥 분봉상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랑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가 좀 다르죠. 아까는 음봉이 섞이지 않고 양봉으로 쭉 나갔다면 대체 거래소는 여기서 양음양 뭐 이렇게 내면서 고점하고 내려갔다. 뭐 특별하게 저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런 거는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종목으로 3기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사실은 큰 금액으로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적당한 금액으로 이제 재미삼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보시면은 전날에 이제 거래도 전혀 없이 계속 되다가 어떻게 횡보 추세로 계속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다가 요 장대봉의 전날에 상승률이 한 15% 정도 되는 윗꼬리 아주 긴 윗꼬리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들이 종가에 접근할 수가 없는 봉이죠. 이러다가 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 날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다음 날 요 윗꼬리 양봉에서도 거래가 그 전보다는 많이 나왔거든요.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 윗꼬리를 거의 장악하는 고점 여기까지 나간 이 봉은 상승률이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20한 4%. 근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 전에 신고 거래량, 뭐 신고 거래량 요거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거는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시를 해도 되죠. 그래서 양봉 기준에서는 요게 신고 거래량이었는데 그 신고 거래량을 거의 5배, 6배로 뛰어넘는 대량 거래가 터졌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동안에 5일선, 5일 내 최고점을 가격을 주목해야 된다. 그 5일 내 최고점 가격이 또 여기 4월 9일 날의 고점이자 여기 또 2월 달에 약간 고점 살짝 몇 틱 좀 오버됐긴 했지만 그 라인이에요. 그 라인을 훨씬 넘어서 갔다가 종가상으로 1297에 마감을 했습니다. 1318에서 1297. 자, 이거는 이 일봉이 분봉상에서 보여줬던 흐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조건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분봉에서 요 1318을 넘어가는 우상향 추세에서 분봉에서 눌릴 때 매수해서 수익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종가까지 고가에서 많이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중에는 여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마디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장대 양봉. 네. 돌파를 하고 더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 일봉의 정배열 우상향 추세인데 이거 우상향 맞습니까? 얘도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만 보면은 L자로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면 계단식이죠. 네. 워낙에 흥보가 길었을 뿐이지 1차 상승은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N자로 올라간 거였고, 자, 그 다음에 거래는 많이 나왔으니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만 넘어갈 때 흐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배열인데 하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121선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이거 정배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날에 벌써 윗꼬리 양봉이 한번 나와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만든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그리고 이제 121선이 이격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태죠. 저럴 때는 예외적으로 121선은 무시하고 정배열 여부를 타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격이 클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격이 작고 코브라처럼 5일, 10일, 20일, 60일까지 머리를 들 때 그때는 정배열로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분봉의 정배열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분봉에서 일봉상 직전 최고점 5일 내니까 이거죠. 1318, 1318원을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돌파 이후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이 실전적으로 바로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분 봉이거든요. 1분 차트인데 1분 차트에서 아까 1318원이 여기 파란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1318. 그런데 얘를 넘었어요. 넘었는데 눌렸다가 다시 고가 나왔다가 눌렸다가 양봉이 나오는데도 결국 지지하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지지선이. 이거는 왜 그럴까요? 1강에 힌트가 있습니다. 1강에. 뭐냐면 자, 얘도 이렇게 N자로 들어 올렸으니까 충분히 머리를 드는 거잖아요. 우상향 추세로 돌파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더 나가려다가 눌렸다가 더 나가려다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318원이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하냐면 얘는 여기 부분에서 배수 단위가 있습니다. 배수 단위가 아까 1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온 만큼 올라가면 목표 매도.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도 여기서 매도죠. 자, 이 배수 단위를 몇 배수로 뛰어넘어요. 이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힘을 너무 많이 쓴 겁니다.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뭐 여기 이 정도까지 올 때 돌파한다든지 이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1파보다 이 3파가 너무 길어요. 물론 3파가 가장 길어야 되는 건 맞죠? 엘리어트 파동에서. 근데 이게 배수 단위의 거의 4배수, 5배수에 가깝기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썼다. 힘을 비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 에너지를.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막 양봉이 나와요.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와요. 버티긴 하죠. 근데 고점이 낮아지면서 결국 깨졌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는 조금 조심하자. 아시겠죠? 이제 지지를 받을 때도 확실하게 음봉을 장악한다든지 양음량이 나온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나와요. 또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뭐 이게 장악형 양봉도 아니고요. 음봉 연속으로 나왔지만 봉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요. 윗꼬리가 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양봉 나왔는데 앞에 음봉보다 작아요. 음봉보다 작으면 보통은 이렇게 지지를 할 때요. 첫 방에 지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가려면. 근데 계속 힘들게 하다 또 내려와가지고 양봉 나왔다고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N짝인 맞는데 배수 단위를 너무 많이 뛰어넘었다. 돌파 나올 때. 그거 첫 번째. 그다음 이런 종목의 특징은 눌림에서 깔끔하게 눌렸다가 양봉도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저분하다. 장악형도 아니고 뭐 양음량도 아니고 연속 양봉도 작고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길고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라는 특징.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 다음에 얘가 11시 10분에 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오전에. 그러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 똑같은 종목 3기예요. 근데 요 시간대는 얼마냐면 1시 20분입니다. 자,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와요. 뭐냐면 아까 11시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딱 여기까지 올리고요. 여기를 살짝 돌파하면서 이 1318을 강력하게 돌파합니다. 아까 단알처럼. 그 배수 단위를 측정해 보셔도 자,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만큼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돌파는 벌써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 아까는 막 4배수, 5배수 이 정도 됐는데 요거 1배수 정도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돌파봉을 기준으로 그냥 1배수 정도, 한 반, 0.8배수 정도? 가고 나왔다가 눌림이 나왔을 때 너무 얘랑 벌어져 있을 때 하시기보다 여기 양음량이 나오긴 했어요. 최대한 낮춰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사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하고 여기 장악형 사고 사는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속임수가 많은 종목이랬죠. 3기가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시총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애들은 여기 파란 선까지 최대한 낮아졌을 때 아까도 단알도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걔는 이제 바로 내려왔었던 거고 요 종목은 올려쳤다가 내려온 거죠. 올려쳤다가. 근데 보시면은 내려왔을 때 여기 파란 선에 근접을 했을 때 요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요 정도를 어떻게 가늠하느냐? 그런 거는 그냥 1파로 내려오면 딱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오는 거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합니다. 이게 급락을 시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도 막 겨우 여기까지 여기밖에 안 올려요. 물론 마지막에 여기 또 올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은 음봉의 크기가 더 커요. 여기도 하락 장악, 그죠? 여기도 하락 장악, 여기도 하락 장악입니다. 여기도 하락 장악.
상승장은 제대로 된 상승장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죠, 여기. 여기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음봉을 맞았다 그러면 잠깐 나왔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팁 드리는 뭐냐면 아까 눌림에서 받을 때는 이 파란 선에서 근접할 때에서 양음량이 나온다든지 장악형이 나올 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다리다가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좀 약간 잡주 스타일의 종목은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렇게 U자를 만드는 애 있잖아요. 절반을 돌파해서 U자 만드는 애들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정배열에서 순항을 하다가 절반 돌파하고 절반 돌파하면 바로 가요. 근데 이렇게 아까도 11시 부분에서 속임수를 줬고 여기도 막 이렇게 했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많이 뽑았죠. 아까처럼 뽑았죠. 그러니까 이제 후유증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날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날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갔다가 이렇게 온 거고 얘는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아까처럼 오전처럼. 그런데 이랬던 종목이 그래도 나름 앞에 고점 직전에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을 턱이라고 하는데 턱 지점을 이렇게 넘어서 U자를 만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특히 요 5일 내 신고가 1318 가격에 근접을 한 상태다라고 하면 여기서 확신을 갖고 매수하시면 굉장히 단기에 큰 수익이 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리딩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진입 사연을 드렸는데 이게 음봉을 살짝 내자마자 바로 양봉이 나와서 매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 봉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4% 이상 되는 거거든요. 두 개 합치면 바로 7%가 막 7%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의 특징은 또 여기 뭐가 있냐면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고점을 여기서 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U자 만들고 죽이면 여기서 사서 또 먹고 이제 짝꿍댕이니까 바로 전고를 안 갈 수가 있죠. 짝꿍댕이는 원래 쌍바닥은 좋잖아요. 근데 짝꿍댕이는 이렇게 처지는 거니까 원래 보통은 역헤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고까지는 근처는 가나 돌파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온 거고요. 이게 여기까지 나와서 이게 역헤드를 만드는 봉이에요. 이게 역헤드. 근데 얘는 진짜 굉장히 컨트롤을 세력들이 잘해서 그런지 여기서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가 뭐예요? 사가지고 먹는 자리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도 이만큼 올려치고 U자 만들고 여기 U자 만들듯이 U자 만들고 내려왔고 U자를 만들고 고점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눌려서 파란 선 근처에서 아래 꼬리. 여기서는 양봉 보고 들어가면 한 5%까지는 바로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 세력 차트, 아주 전형적인 세력 차트라고 합니다. 이거 공부하시면 수익이 아주 잘 나요. 근데 잘 이용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투온입니다. 미투온도 그 스테이블 코인 연결됐는데 미투온이 뭐냐면 온라인 카지노 쪽이잖아요. 근데 그 결제 수단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매출의 증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세게 갔죠. 여기 부분도 또 설명드릴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자, 직전 5일선의 최고점 5일 하나 둘 셋 넷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 뭐 5,430원에서 5,45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내 최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봐야 뭐 한 틱이나 두 틱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자, 요것도 보시면은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것보다는 아까 다날처럼 한번 머리를 이렇게 들면 여기서 돌파하는 거는 요 배수 단위에 안 맞다 그랬죠. 요 배수 단위 요 정도니까 여기서 얘를 돌파해 버리면 누른다. 그죠? 그러니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지나서 다시 정확하게 우상향으로 N자로 계단식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배수 단위를 하더라도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근데 요 돌파봉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돌파한 다음에 세게 돌파한 다음에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파한 다음에 깨졌어요. 다시 파란 선이. 그러면 아 얘는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가 재차 세게 돌파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파란 선 근처에서 장대 양봉, 파란 선 근처에서 연속 양봉, 여기서 매수 1차, 2차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올라간 만큼 절반을 치면은 여기 정도가 나오겠죠. 고저의 절반이니까 여기도 되고 약간 위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수 단위가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지저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요만큼 가야 되죠. 근데 아마 미투온도 여기가 상한가인가 그럴 거야 아마. 굉장히 높은 상한가 4,930원이니까 상한가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할 때는 앞에 배수 단위의 기준점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기준점들이 여기도 기준점이 되죠. 여기도 저항 지지, 저항 지지. 그러니까 요 중간 하면은 요 정도. 또 절반 수익 매도하고 그 위에 한 번 더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배수 단위는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배수 단위 끝까지 한 번에 갔다. 한국전력처럼 아침에 그냥 눈 뜨고 컴퓨터 열었더니 거기 가 있더라. 그럼 바로 다 파는 거예요. 그냥 3단계까지 올라가면 뭐 그거는 아마 여기서의 배수 단위니까 거기서까지 가면은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저런 종목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게 더 수익이 클 수가 있어요. 배수 단위가 적용되는 우상향 추세는. 자, 그래서 아까 1분 차트고요. 지금 3분 차트로 보시면 정확하게 파동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깨진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배수 단위 치면은 요 정도니까 돌파 나오고 눌려서 장악 나와서 여기서부터도 이만큼 갔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눌렸을 때 양봉 나오면 또 소량 진입할 수 있는 거죠. 파란 선을 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파란 선. 파란 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파동으로 쭉 양봉 섞으면서 5파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가 형성이 됐다라는 양봉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을 또 공략하시고 또 여기가 절반을 돌파한 자리니까 또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 소량 진입해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 수익 내보는. 그러니까 수익을 준 종목에서 속된 말로 끝까지 발라 먹어야 됩니다. 안 준 종목보다 준 종목이 계속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 한컴이드인데요. 한컴이드는 4,220원이 직전 5일선의 최고점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뭐냐면 N자 그대로 그냥 계단식으로 눌림도 별로 없어요. N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스무드킹하게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나서 그냥 가요. 상한가까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직전의 고점까지 여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그런 단계를 계속 밟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뚫린 애들은 만약에 연속 양봉으로 뚫렸잖아요. 뚫리고 나서 음봉이 나왔다가 바로 장악형이 나오면 여기 사실은 요 파란 선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아주 차이가 없는 건 아니고 한 3점 몇 프로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장악형 나오면 요거는 바로 진입을 해야 된다. 어떨 때 여기 이 가격 4,220원이라는 직전 5일선의 최고점 가격을 점진적으로 자꾸 이제 목조르듯이 들어오는 거죠. 간격을 짧게 들어오면서 여기도 간격을 짧게 다시 한번 짧게 이렇게 해서 돌파한 애들은 그냥 분출하더라. 한컴이드. 그래서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일단 많이 바로 이렇게 돌파 안 해요.
연속 양봉으로만 돌파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연속 양봉으로만 적당히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살짝 아래 꼬리가 또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음봉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어디서? 파란 선 근처에서. 그 다음에 바로 장악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만약에 이거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연속 양봉. 왜냐면 여기 장악형. 마지막 한 봉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거의 마지막 팁은 뭐냐면 23% 4%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여기서 대각 W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에서 내가 이 갔다가 여기 이만큼 눌리면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못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올 흐름에서 2번 쳐 올렸다. 그럼 이거는 대각 W라고 해서 추세 반전의 추세 지속형으로의 완벽한 변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부 좀 열심히 이런 종목들 찾아보시고 연습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단기에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